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도 주체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하고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를 이런 데서 끊어서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밑꼬리들이 계속 달리면서 이 큰 폭락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과 그리고 오늘 금일 이렇게 반등을 일부 연출한 모습을 봤을 때 아직 마지막 매도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인적 분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약 7거래일 남았고요. 하루 전날인 27일 장 마감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 배정이 되니까 7거래일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인적 분할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의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번 말씀드리던 거 있죠. 마지막으로 반등을 연출할 텐데 인적 분할에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런 반등이 나와줄 때 탈출을 해야 된다.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반등이 나와줄 때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쪽을 좀 주목. 보통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때는 시간에서 전날 장이 마감되고 시간에서 10% 정도가 올랐죠. 7%. 그래서 갭으로 뛰었습니다. 장초에. 자,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꼬리를 길게 남긴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당연히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 그리고 다시 반등으로 전환. 하락 추세로 전환. 여기서도 윗꼬리들이 보이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밑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반복입니다. 자, 점점 단가는 낮아지고요. 한번 반등 주니까 보란 듯이 거래량이 오늘 확 늘어났죠. 거래 대금도 장이 열린 지 1시간 만에 1,800억을 넘었습니다. 1,140억이고요. 자, 이게 이 마지막으로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재미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거래일 반등 주고 잔여 물량을 한 번에 다 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비슷하게 또 연출이 될 텐데 그때 앞서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은 것처럼 매도 처리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렇게 분봉상 어떤 자리 특정한 자리에 지지를 받고 이 매도할 때와는 반대로 밑골이 달리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밑골이 달리면서 말아 올려줄 때 이때 매수를 하고 할 때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할 매도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진 않고요. 행동도 좀 빨라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외인과 기관은 절대 인적 분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오늘도 외인은 팔아치웠습니다. 주가를 주도했던 매동은 외인으로부터 나왔었고요. 외인들이 이 물량을 받았죠. 반등의 연출일 뿐인데 반등의 시작으로 생각한 반등의 발판이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했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거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는데 시간에 장이 끝나고 오후 6시까지는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시간에는 차트의 그래프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승으로 반등을 유도를 해놓고 위에서 이렇게 털어먹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좋은 재료 항아리통과 전고체에 상한가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상한가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재료라면. 근데 이 수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좋은 재료는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수학이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고체 관련된 모든 재료 황화리튬은 이 수학과는 이제 연관이 없다. 수학과 연관이 없다. 라는 것과 8대 2의 비율, 분할 비율.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0만 원이 이 수학, 200만 원이 스페셜티 케미컬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좀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이수학 전고체 배터리 원료 황화리튬 첫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전고체 관련된 황화리튬 관련된 재료가 처음 나온 게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당시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인데 이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죠. 그러면 그 전날 전고체와 황화리튬의 재료가 없던 시절의 이수학의 주가는 이 전날이 될 겁니다. 전날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원가 기준 13,150원입니다. 이게 전고체와 황화리튬이 없는 수학의 가치였다. 이때부터의 상승세와 수급은 전고체와 황화리튬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죠. 근데 이 이수학의 주가 상승의 재료가 스페셜티 케미컬로 가니까 그 상승분만큼 가치는 빠지고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가치가 합산이 될 테니 이수학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스페셜티 케미컬에는 그 가치가 합산될 테니까 따상이나 따따상이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스페셜티 케미컬의 성공은 기정사실인데 이수학의 비율이 8인 것이 문제가 좀 큽니다. 아무리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수익을 크게 봐도 이수학에서 이 8의 손실을 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했었죠. 한번 보도록. 자, 물론 기본적으로 좀 이수학과는 좀 반대되는데 어떤 부분이 반대되냐? 일단 하나솔루션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인적 분할된 부분이 영업 부분입니다. 영업 부분이 빠져서 하나 갤러리아가 됐는데 아까 반대되는 것은 이수학은 전고체와 황화리튬이라는 핵심 재료를 신설회사가 가져가고 하나솔루션은 영업이라는 별 의미 없는 내용을 신설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분속회사가 가져간다. 하나솔루션은 아무튼 반대로 생각하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 변동을 한번 보면 날짜를 오늘로 돌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터지는 듯 했으나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분할된 하나 갤러리아 인적 분할 재상장의 첫날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죠. 꼬리가 위로까지 아래로는 여기까지 있어요. 결국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했고요. 거래대금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실렸었습니다. 거래대금. 자, 근데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의 변동은 크게 없지만 우하향 추세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첫날 인적 분할 재상장의 첫날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졌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 8억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불과 13거래일 만에 나타난 수급의 차이입니다. 자, 물론 당연히 하나갤러리아보다는 당연히 이수학이 매력 있는 종목이지만 이 수급의 비율이라는 것이 하나갤러리아와 또 화학이 같아질 거고요. 하나솔루션과 스페셜티 케미컬이 같아질 겁니다. 지금은 핵심 주요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게 당연히 주요 재료를 갖고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게 정상입니다. 투자 매력도가 없어진다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도 없어집니다. 얘네 세력은 일로 가겠죠. 하더라도. 자, 거래가 없어지면 지금 하나 갤러리아처럼 없어지면 우하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학을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반등의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반등한다고 뭐 그렇게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주도 주체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를 돈을 써서 끌어올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래로 좀 수급을 유도하는데 세력이라는 집단은 자전거래가 무엇이냐? 세력의 계좌 여러 개가 있겠죠. 얘가 또 다른 세력의 계좌 얘한테 팝니다. 조금씩 높은 가격에 사겠죠. 반복합니다. 주가가 점점 오르겠죠.
그럼 얘네는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수수료고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돈을 계속 씁니다. 그럼 주가의 상승세를 보고 개미들이 이쯤에 탑승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그다음에 넘기는 거죠, 물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돈을 써서 끌어올리면 이득이 없는 거죠.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세력이라는 집단은. 오히려 이 세력이라는 주체의 수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적정 매도 타점이 중요한데, 이 매도 타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팔 생각하다가 여기에 팔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주체가 팔기 시작한 흔적이 포착되면 같이 우리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잔여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 팔고 나간 것이라면 주가는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고 개인들끼리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럼 주가를 올려줄 주체, 이걸 해줄 개인은 없죠. 개인이 이만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 여러분은 지금 수익을 찾는 관점이 아니라 자리를 찾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리, 매도 자리. 수익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팔면 수익인지 뭐 손실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자리가 맞는지,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질 자리인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깔끔 명료하게 매도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왜 팔았어야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분할 전까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장중에 매매 가능하셔야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절대 권유드리지 않지만 인적 분할에 참여하실 분들, 방법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 한 달간의 거래 정지 이후에 재상장이 될 때 수학 그리고 스페셜티 케미컬 둘 다 오를 겁니다. 첫날만. 둘째 날은 좀 도박성이 짙고요. 첫째 날은 무조건 오를 겁니다. 둘 다. 이때 이 수학을 급등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주도 주체는 이 수학의 일부 물량은 남겨둘 겁니다. 인적 분할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일단 스페셜티 케미컬의 성공은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인데 상장 주식 수가 적습니다. 550만 주 정도 되죠. 무슨 뭐 상장 되자마자 품절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으로 좀 높기 때문에 쪼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로 쪼개냐? 상증자나 액면 분할이죠. 그래서 일부 물량은 인적 분할에 참여를 할 겁니다. 스페셜티 케미컬의 지분을 위해서, 이 보유를 위해서. 자, 근데 주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이수학 일부 소량의 물량이라도 인적 분할에 참여한다라는 건데, 그 이수학이 인적 분할 이후에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어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를 주도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수학에서 일부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참여한다. 즉 상장 직후에 이수학의 물량은 전량 털어낸다는 거죠. 하나 갤러리아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장 첫날 보이시죠? 이때 인적 분할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스페셜티 케미컬의 신주는 배정을 받으신 거니까 이수학의 물량은 첫날 바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학의 주식을 이렇게 첫날 파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분봉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받는 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어딘가에 저항받는 라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매도 주문을 거시면 안 됩니다. 거래가 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의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셔야 이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만약에 꼭대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매도 주문을 걸으시면 해결이 안 되고 쭉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매도 주문을 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에 참여 안 하실 분들 위해서 뭐 준비한 종목이죠, 종목. 제가 기회정에서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회 비용을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 종목 선정.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에 뭘 찾아야 된다? 관심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 경제는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나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당연하죠. 전 세계가 주목했고 필요했던 테마였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는 곡물이나 사료값이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 관심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자, 세계 경제에 관심이 곡물과 사료로 간 이유는 이 두 국가가 세계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곡물과 사료값이 오르면 당연히 연계돼서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오릅니다. 뭐 계란이라던가 뭐 양파라던가 뭐 당근이라던가 뭐 이런 사소한 식자재 값 하나하나가 전부 오릅니다. 근데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라는 것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의 강세,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죠.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으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안 준다, 못 준다 이랬었는데, 이제 이 세부 지침이 변경된 게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다시 주도록 하겠다라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 전지의 구성에서 수혜를 여기서 찾아야겠죠. 지금 세계 경제의 관심이 2차 전지 중에서 원자재 가공에 있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양극재, 금극재, 전해질, 뭐 통박,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와 전해질은 지금 이미 많은 상승을 탔고요. 이미 언론에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양극재나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나 뭐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잠깐의 조정이 왔던 적이 있죠. 이게 뭐 수급이 이동된다 라고 했었지만, 뭐 물론 다른 섹터 쪽,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되지만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조 단위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이미 투자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한다면 큰 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떠들썩하고. 근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의 기업이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이라는 것을 국내 기업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FTA 체결국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점유율 10위권 내에 국내 3개의 기업이 있으니까. 자, 중국 기업이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면 차순위 기업 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게 국내 기업이죠.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 한국 기업이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당연히 한국 기업끼리 협력하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지수에 가장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도 당연히 분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공시에서 작전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겁니다. 작전에 탑승하고 잘 매도하면 수익을 크게 보겠지만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한다라면 재산의 90%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주를 좀 제외를 했다라는 거고요. 작전주는 보통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시나 최대 주주들을 분석하면 작전주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리튬 관련주가 작전주가 많은데 뭐 어떤 종목이라고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강세인 테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총 3가지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이 수학 대처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인플레 감축법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해보시길 바란다라면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혜 종목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